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터디 강사 박효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강좌, 제 강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해 보려 합니다. 제 오리엔테이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현재 행해지고 있는 물리 교육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지금 물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육에 만족을 느끼는지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 물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목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물리교육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현재의 물리교육에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물리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그 물리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보시면 총 71명의 학생들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약 33명의 학생들, 19명과 14명의 학생들이 만족스럽다라는 답변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답변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은 보통이다 혹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족 사유. 첫 번째, 너무 문제 위주식이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까지, 즉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잠시 접어두고 문제 푸는 스킬만 기르는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불만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을 배워도 문제의 적용이 너무 힘들다. 첫 번째, 문제 위주식이다 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입니다. 문제의 적용이 너무 힘들다. 개념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정작 문제에서 쓰이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개념을 배웠어도 이상한 방법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학을 남용한다. 이 불만족 사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물리를 처음 배웠을 때 세타를 사인 세타로 근사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당혹스럽다라고 저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타와 사인 세타가 같게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세타가 매우 작을 때입니다. 그런데 물리에서 증명을 사용할 때는 그냥 이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와 비슷하게 간다. 특히 증명할 때는 이런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수학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리가 불만족스럽다라는 답변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이해보다 암기 위주로 돌아간다. 사실 물리라는 과목이 중간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도 처음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식들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리가 암기 과목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암기 과목들과 달리 물리에서는 아무리 식들을 외워도 정작 여기서 말했듯이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힘듭니다. 식을 정말 많이 외웠는데 정작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리를 더 공부하려 한다? 당연히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물리와 대학 물리의 괴리감이 느껴진다. 실제로 저도 물리 1, 물리 2, 일반 물리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석역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까지 굉장히 이 괴리감을 저도 크게 느꼈습니다. 현재 물리 1과 물리 2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기 위해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즉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20문제라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식을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오면 더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식을 다 외워서 들어간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 제대로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대학 물리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 불만족을 나타내신 분들이 어떤 물리 교육을 원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친절한 물리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물리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이미지다 라고 몇몇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두 번째, 기본부터 천천히 가르쳐야 한다. 수능을 예로 들자면,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물리를 예로 들자면 너무 빠르게 개념을 가르쳐주고 그 개념을 적용하기도 전에, 적용할 시간을 주기도 전에 자꾸 시험을 봅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도 어쩔 수 없는 시간 한계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학생들의 수준 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누구는 빨리 해도 괜찮지만 누구는 천천히 필요한데, 천천히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굉장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두 번째 물리 교육과 굉장히 비슷한 답변입니다. 실험 혹은 CG 등을 이용한 시각적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대학에 오면 일반 물리학 실험, 고급 물리 실험이라는 여러 가지 실험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이론들을 직접 실험해보고 이런 과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물리 교육에 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에서 사용되는 수학을 더 잘 가르쳐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에서는 여러 가지 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증명법이 나옵니다. 그 증명은 주로 수학에서 수학을 많이 쓰는데요. 이 수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모든 증명 과정에서 자꾸 막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더 잘 가르쳐줘야 하는 물리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 물리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초부터 적용까지 확실하게, 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학 과정의 일반 물리학을 다루되 물리 1, 물리 2부터 시작하여 친근하게 다가간다. 이 강좌는 물리 1, 물리 2의 개념을 다 합해서 일반 물리학 개념에 적용시키는 강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도 물리 1에 해당하는 문제, 그리고 물리 2에 해당하는 문제, 일반 물리학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가져와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매 강좌마다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문제풀이만 있는 강좌도 마련하여 적용도 확실하게 한다. 개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천천히 개념 설명을 하되 그 개념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만 있는 과정이 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목차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런 강좌들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 각인되는 물리.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시간 싸움이었지만, 즉 외워야 하지만 일반 물리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작정 암기는 줄이고 확실한 이해를 돕는다. 제가 수학 증명을 할 때도 증명 과정 중간중간마다 이 식이 왜 필요한지,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통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무작정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 플래시 자료들을 활용한다. 제가 구할 수 있는 플래시 자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구해서 이 시간에 플래시 자료를 활용한 수업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혼자가 아닌 소통하는 물리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물리를 혼자 공부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리를 혼자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른 Q&A 답변뿐만 아니라 이메일 그리고 SNS까지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한 가능한, 그렇게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이해가 잘 되는 물리를 제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 메일과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Q&A 답변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좌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1차시 강의였고 2차시 강의부터는 물리의 차원, 벡터와 스칼라,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등속 직선 운동과 포물선 운동. 이것도 물리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세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과 여러 가지 힘, 등속 원운동. 물리에서 다뤄지는 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에 무엇이 있는지, 등속 원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일과 에너지, 중력. 네, 그 다음에 역학 파트 1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놓았습니다. 역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반 물리학에 해당되는 과정 중에서 요 부분을 합쳐서 파트 1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난이도의 문제를 준비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고 두 강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질량 중심과 선운동량, 그리고 회전, 각운동량, 진동, 표현과 탄성, 유체. 파트 1과 다르게 파트 2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제가 상세히 차근차근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트 2가 끝나면 다시 문제풀이 강좌가 2개 개설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력학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연력학 법칙, 이상기체, 상태의 방정식, 그리고 다음에 파동. 이렇게 파동까지 다 했을 때 마지막 역학 부분 파트 3에 관한 문제풀이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전기장입니다. 17차시까지 가면 이제 전기장, 전하와 전기장, 쿨럼의 법칙, 전위, 저항, 축전기, 전류와 전기장. 이것을 통해서 전자기 파트 1을 제가 명명을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회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기 회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전기 회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자기파란 무엇이고 맥스웰 방정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풀이는 또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기하광학으로 들어갑니다.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빛이 어떤 경로를 나타내는지, 이거에 관해서 기하광학인데요. 기하광학에 관한 문제풀이도 두 강좌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 마지막으로 양자역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광전역과 물질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무엇이고 포텐셜 우물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자역학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통해 이 강좌가 31차시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 설명은 개념 설명,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제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이런 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강좌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